뭐 전국의 핵심이 되어 있는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전국의 중심에 있는데요. 와, 요즘 그 살펴보면 이건 뭐 완전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가 아니고 완전히 이거 뭐 헌법 개판소예요.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감사원법을 보면 뭐 정부 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한다 이래 돼 있는데 감사원의 저 업무에는 이제 회계감사, 사무감사, 뭐 직무감찰 이런 게 있는데 감사원법에 명확히 뭐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뭐 감사원법 이렇듯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행정기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원법에 보면 다만 공무원의 직무감찰의 경우에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감찰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는 뭐 가족회사다 이러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족회사입니까? 와, 기가 차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권한쟁의 심판에서 보면 뭐 별도로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종래에 그 권한쟁의 심판할 때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회의 의결 필요 없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뭐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대표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뭐 이런 경우에 많이 쓰는데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국회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장을 바꾼 것도 뭐 문제가 되겠거니와 이번에는 권한쟁의 심판에 본안 적격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권한에 관한 쟁의가 없다. 쟁의라고 하면 이제 서로 다투는 건데 적극적 쟁의와 소극적 쟁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과 국회 간에 서로 간에 자기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다라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 쟁의. 다음 소극적 쟁의는 서로가 국가기관이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있는 교량이 이제 노후화되어서 이제 여름철 폭우가 오면 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누구든지 빨리 교량을 보수하라라고 하는 데 반해서 서울시는 그거는 경기도 관할이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관할이다. 그래서 서로 관할이 자기 관할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이런 소극적 쟁의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이것은 누구누구의 권한이다. 누가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극적 쟁의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가 있으니까 누구누구의 권한에 속하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는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권한 대행과 국회 간에 40여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이제 대통령 권한에 임명을 안 한 거잖아요. 국회도 그 임명의 권한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임명을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선출했을 뿐이고. 그래서 쟁의가 없는 거예요. 쟁의가 없으면 보완적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쟁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권한쟁의 심판을 뭐 부작위를 인용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판결이에요. 자기가 그동안의 권한쟁의에 관해서 내놓은 결정력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결정을 내는 거죠. 이 경우에 마흔역 재판관이 나는 국회에서 선출돼서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한데 나의 공무단임권이 침해되었다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그거는 법리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거는 이건 쟁의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 적격이 없는데 이렇게 뭐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어요. 엉터리 판결이에요. 또 지난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명으로 심리를 가능하다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법을 완전히 자기가 창출을 해버린 거지. 재판기관이 아니고 입법기관이 되어버린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해서 그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각종 그 심판 절차에는 개인은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개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자 변론을 수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라는 고도의 어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이 나서서 심리가 충실하지 못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 이외에는 대리하지 마라. 그런데 그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 변론을 수용할 수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대통령이 뭐 한 말씀 하려니까 옆에 그 종이로 써서 변호사한테 주라고 말도 못하게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탄핵 심판에서 수사나 재판 중인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 이랬는데 막 요청해가지고 막 서류를 기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청받은 기관에서도 이 헌법재판소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반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다. 우리는 제출해주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거부를 해야 되는데 또 다 제출해줘요. 제출해주면서 하는 말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서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와, 미치고 환장해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내란죄로 국회 소추 결의를 하였으면서도 정작 헌법재판소에 와가지고 국회 소추 대리인이 내란죄를 뺀다는 거예요. 그 빼는 이유도 재판관이 그렇게 권유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예컨대 당신 자녀가 말이지 학교 수업료 낸다고 돈 받아 가가지고 유흥비를 써버리면 당신은 가만히 있는 모양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을 속이고 역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은 크게 후환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더 잘못하면 그건 나의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자원 개발하겠다고 한 예산 편성것도 그것도 완전 다 삭감해버리고 거의 정부 기관을 마비시키는 듯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잘못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다가 개헌까지 선포해버리니까 그건 또 더 잘못된 것이.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은 완전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크게 국민들로부터 비난을